세움에서 통합과학 가르치는 박헌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중동고 25년 1학기 기출 분석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항상 시험 말미에 스펙트럼이라는 주제 하에 학교 기출에 대한 적중률 이렇게 하나하나 분석하고 문제 유형에 대해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해 1학기 기말고사의 경우에 제 교재 대비 대략 93.4%의 적중을 기록했다라는 점 우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이제 비교 분석하자면 전반적으로 문항의 이제 수 자체는 동일하며 특히 이제 난이도에서는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제 개인적인 체감상 난이도 상과 중의 문항이 중간고사 대비 다소 쉬웠다라고 꼭 말씀드릴 수 있고, 무엇보다 특이점은 학교 기출 변형 플러스 수능 문제 유형이 대다수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학교는 좀 더 수능 대비에 최적화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이제 저희 동형 모의고사와 거의 유사한 유형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석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각 소단원 이제 영역인데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각과 생명체 구성 물질의 이제 규칙성 파트의 경우에는 물리와 화학 혹은 생명과 지구과학의 연계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정 영역으로 이렇게 파생시키기보다 사실 전체적인 유기적인 연계성 때문에 문항에 이렇게 빈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내용 중에서 가장 고난이도로 파악되는 바는 아마 운동과 충격 파트, 즉 운동량과 충격량에 관련되어 있는 고난이도 문항 6번과 7번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 생명 중심을 위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 문항 22번 문항이 킬러로 손꼽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인 구성 자체를 이제 고르게 분포해서 결국 우리 학교는 수능 대비에 최적화하기 위한 시험 구성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유형에 대해서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수능 대비를 위한 고난이도 자료 해석 문항 그리고 추론형 문항이 굉장히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리 파트의 경우에는 수능 자료와 이제 개념 그리고 계산의 비율 자체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우리 학교 기출의 경우에는 대다수 그래프나 도표 해석 그리고 계산에 이제 최대한 최적화되어 있는 문항을 다소 볼 수 있었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개념까지 이게 나름 포함되면서 전체적 비율을 맞추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무엇보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물리 파트로 결국은 변별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생명의 경우에 다소 이색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동고와 휘문고를 가끔 비교를 많이 하는데, 휘문고에서 단어 실수를 유발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올해 우리 중동고에서도 마찬가지 이와 같은 문항들이 이제 고루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전체 생명과학의 경우에는 수능 유형의 이제 포인트가 정확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구과학은 이 앞쪽에 있는 이제 물리 생명보다는 다소 난이도는 쉬웠지만 여튼 모의고사 수준의 문항으로 이전 대비 난이도는 다소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화학의 경우에는 특정 영역이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생명과 지구과학 파트에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있고, 시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 중간고사의 일부 요소들을 이렇게 확인하는 문제가 구성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전체 영역을 보았더니 물리 10문제 정도 되겠죠. 반도체를 물리 파트로 포함시켰고요. 그리고 생명과학과 지구과학 동시 10문제로 이렇게 나와 있으며, 전체의 난이도 구성상 사실 가장 어렵게 할 수 있는 요소는 아마 물리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체크되어 있는 6번, 7번, 22번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시험에 이제 킬러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흰색으로 포함했던 요소도, 그리고 아래쪽에 11번과 20번의 경우에 역시 마찬가지 난이도는 높지 않았지만 학생들의 혼동 혹은 실수 유발되는 문제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우리 학교는 항상 나왔던 기출이 매번 나온다라고 거듭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21년 1학기 중간고사 14번 문항과 22년 그리고 마찬가지 23년에 이제 고루 분포를 보였는데, 초반에는 모식도 형태로 나왔다가 이후에는 이제 분수꼴의 형태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화학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출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까지 이제 정리를 했는데, 옆에 보시는 게 제가 이번 시험 대비 때 학교 수업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정리했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출제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파트 생명과학입니다. 생명과학도 20년, 21년
22년, 23년 골고루 나오던 문제들이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역시 학교에서 나름 고난이도 영역까지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셨고, 그 수업을 즉 학교 필기를 따라가면서 암기했던 바 위와 같은 유형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색적인 건 일반적인 모식도의 형태 자체를 두 개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그런 내용들, 그리고 다소 여러 영역을 이제 하나로 합쳐서 문제를 만드는 노력을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이제 수능 문제화되고 있는 우리 중동고 기출 고난이도 문제 세 문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왼쪽에 보시는 게 물리 원 수준의 이제 수능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통합과학 수준에서는 사실 충분히 풀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문항의 구성이나 이렇게 시험의 형태에서도 제가 수업 시간에 혹은 직보 시간에 여러 번 이야기했다시피 첫 장 넘겨서 그 다음 장의 문제를 구성해서 실은 우리 학생들의 경우에는 고난이도 만났을 때 바로 넘어가서 전체 30문항을 모두 다 푼 다음 다시 도전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여튼 그와 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게 제가 이번에 시험 역시 마찬가지 나올 거라고 확증했던 내용입니다. 샤가프 법칙에 해당되는 건데, 분수꼴로 이루어져 있고 생투의 이제 심화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필수 유형에 대해서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학교의 특성에 대해서 하나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물리 수업 시간에 결국 물리는 계산이 포인트가 아니라 방향이 포인트라고 이야기했고, 우리 학교 기출 2번 문항과 거의 유사한 유형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는 게 이제 학교의 특이성이라고 할 수 있죠. 학교 필기를 바탕으로 그 내용이 반드시 출제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마찬가지 나왔고요. 그리고 앞서 보셨던 바와 거의 동일하게 모식도나 그림을 대략 한 3개에서 4개 정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문제의 경우에는 자 보실 때는 뭐 지구과학 파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단에 보기 디귿 자체가 화학을 물어보는 문제로서 결국은 영역의 이 융합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단어에 대해서 핵심 용어에 대한 명확한 암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수업 시간에 학교 필기를 하나하나 정리해서 학생들과 명확한 개념을 이해하고 정확히 암기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고요. 25년 1학기 17번의 경우에도 모식도 4개, 마찬가지 11번도 아까 봤던 그림인 거고요. 전반적인 내용에서 다 모식도가 이제 하나하나 증가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특히 서두에 말씀드렸던 11번의 경우에는 보기 기억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남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인데, 폴리펩타이드와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단어가 거의 유사하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이제 혼동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문제를 구성하셨고, 20번의 경우에 의외로 오답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섬유소 분해 효소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 있는 명확한 핵심 용어를 암기하는 것이 이제 더욱더 중요해지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던 왓슨과 크릭에 대한 이제 생명중심 원리의 그 시계열에 따른 흐름이죠. 그 흐름도 역시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결국 교과서 정독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상황을 봤더니 이렇게 학교 필기를 바탕으로 출제가 되었고, 제 눈에 보이는 특이점이 바로 이겁니다. 자, 모식도를 활용하시는데 각각의 분류 기준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서 구성에서 각각의 테마, 즉 소단원과 소테마 자체가 나누어지는 그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므로 하이탑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흐름이나 줄기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험으로 변형 발전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 학교 필기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점 정리합니다. 자, 이전과 다소 달라진 우리 중동고의 시험 문항 특징에 대해서 요약 정리하자면 총 4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물리 파트의 경우에는 관계식에서의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다시요. 관계식에서 방향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핵심인 거고, 생명과학의 경우에 핵심 용어에 대한 암기, 그리고 나름의 이제 그 소리가 비슷한 느낌들의 단어들, 그 혼동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2학기 통합과학의 경우에는 생명과 지구과학의 요소가 굉장히 다분하기 때문에 수많은 단어들이 나오고 그 핵심 용어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사례로 대부분의 친구들이 고난이도 문제 맞춰놓고 쉬운 문제 많이 틀리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핵심 용어에 대한 명확한 암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지구과학은
앞서 말씀드렸던 모식도의 분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서 그 교과서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후 맥락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학은 시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 모든 요소를 하나로 합치는 기본 원리에 해당되므로 저는 2학기 통합과학에서도 화학을 베이스로 문제를 하나하나 파생시킬 예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이제 기출 요소를 보았더니 결국 우리 학교의 경우에는 최종 모의고사와 그 요소가 매우 높았고 나름 고난이도의 형태를 아직까지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중동고만을 위해서 동영상이나 혹은 기타 등등 수업 필기, 그리고 특히 이번 시험 대비 때 굉장히 강조했던 바가 바로 솔루션을 바탕으로 중요한 문제와 그리고 틀리면 가슴 아픈 포인트라고 적어놨는데 이와 같은 적중률이 많이 높았다. 이후에도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학생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라는 다짐을 정합니다. 자, 저는 여름방학 때 이와 같은 시간으로 이제 특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노란색의 경우엔 2학기 통합과학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중동고는 거의 대부분 일요일 6시 30분으로 모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선행에 필요한 친구들의 경우에 생명과학 쉬운 유전, 그리고 저쪽에 통합과학과 화학이 연결되어 있는 브릿지 형태의 수업을 추천드립니다. 항상 어머니 그 마음처럼 가르치겠다는 다짐 다시 한번 전합니다. 시험 말미에 지금 1대1 상담 중이며 계속 신청받고 있는데 학생들의 틀렸던 포인트들이 다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확히 본인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후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 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